혜택을 한번 이제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열혈 강호 NFT를 왜 사야 되는지. 열혈 강호에 나오는 어떤 이런 모든 어떤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어떤 가장 최우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드 같은 개념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흑풍 NFT가 있으면 이걸로 이제 P2E를 하는 건 기본이고 스테이킹을 해서 채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건가요? 로드맵 쪽으로는 그런 쪽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열혈 강호는 이미 IP예요, 사실. 그쵸. 이미 IP이기 때문에 유명해져서 영화를 만들겠어요가 아니고 이미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 IP를 활용한 그런 이 혜택들을 홀더들한테 수익을 분배해준다라는 게 두 번째 혜택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미니 게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많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유명하신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흑풍의 NFT, 열혈 강호 NFT 출시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실시간 라이브 AMA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미너스 게임즈의 대표님이신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공동 대표님이신데 전국진 작가님의 동생분이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되게 열혈 강호 팬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서 열혈 강호에 대한 또 추억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열혈 강호 정파 힐러였다는데 그런 게임들 들으시면 다 아시나요? 이제 어떤 식으로 게임이 나왔고 이런 거 다 아세요? 그 열혈 강호 M게임 쪽에서 서비스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중학교 때 했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열혈 강호 온라인이 서비스가 된 지 17년째 되는 게임인데 지금 최고 매출을 찍고 있어요. 그래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또 이게 유행이네요. 네,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P2E 게임이 잘 되는 동남아 쪽,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청춘을 같이 불살랐던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NFT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만화책도 같이 출판이 되면서 게임까지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한동안은 태국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형님께서 혹시 그럼 이게 좀 많이 작가님 이제 재산이 좀 이제 많이 이제 불어나신 건가요? 그럼 이제? 정말 고맙게도 열혈 강호가 만화뿐만 아니고 게임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냈다 보니까 원작자에 대한 로열티도 그쵸. 잘 돌아오고. 만화 원작으로 해서 게임화해가지고 네. 성공한 케이스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일 것 같아요. 근데 열강은 연재가 언제 끝나는 건지 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열혈 강호 28년째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아마 역사가 안 깨질 것 같아요. 이거 이상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 대결이에요. 지금 신지에서 그쵸? 지금. 네, 신지에서 지금. 그렇죠. 네. 정파사파 지금 다 모여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누가 봐도 이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그쵸. 네, 요게 네. 끝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혹시 그거 보셨나요? 헌터 연재 재개한다고 막 사람들 막 난리나고. 예.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그 정도 급이 아닌가. 이거 저희 이 열혈 강호가. 심지어 열혈 강호는 휴재를 한 적도 없어요. 그래요? 평생을 여기다 바치셔가지고,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를 여러 번 썼으니까 네. 브레이커도 썼었고 제팽도 썼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양전 작가님은 정말 인생이 28년 동안 이거 하나만. 그러네요. 사실. 두 분 좀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미너스 게임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명진이라고 하고요. 경력은 저는 게임 쪽 사이드에서 계속 있었어요. 게임 쪽에서 한 25년? 25년 게임에서만. PC 패키지 만들 때부터 제가 게임 만들었어가지고, 유명한 과거 이력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컴투스, 위메이드, 위메이드. NH에도 잠깐 있었고, KT도 잠깐 있었고, 아프리카 TV에서 모바일 사업 본부장 했었고, 최근에는 손노비에서 부사장 하고 여기 옮겼습니다. 영광입니다. 대단하신 분께서 지금 나와주셨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뇌리에 남는 거는 우리 정극진 작가님의 동생이시다라고. 저는 도미너스 게임즈에서 지금 전략 이사 맡고 있고요. 저는 네. 25년보다 조금 적은 20년 차고요. 네. 개발자로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고, 사업가로서 한 10년 정도 네. 했고, 아무래도 스마트폰 초창기 때 좀 창업을 하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동 창업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회사를 또 운영을 했었고요. 크립토씬에서는 한 2017년 정도쯤에 시작을 하면서 뭐 코인 상장이라던가 딜리게이터 게임 만드는 것들 트래킹을 하다가 대표님과 함께 크립토씬으로 들어와가지고 블록체인에서 조금 더 많이 성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블록체인 쪽은 완전 다 담당하고 계신다. 이 열혈 강호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IP로 지금 NFT를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열혈 강호라는 만화가 연재가 끝난다 그러면은 지나갔던 어떤 캐릭터들이나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너무 아쉽다, 세계관을 좀 확장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NFT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혈 강호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전달을 해주자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게임 쪽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IP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블록체인과 NFT가 게임의 인터넷이 연결됐던 거랑 비슷한 하나의 좀 폭발적인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쪽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열혈 강호 IP를 가지고 만들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2E 게임이 되게 잘 되고 있는 뭐 동남아, 필리핀 이런 쪽에서 열혈 강호 IP가 워낙에 또 파워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쵸. 뭐 열혈 강호 인기 뭐 워낙 대단하니까. 네. 열혈 강호를 연재 종료하기 전에 이걸 또 NFT 쪽으로 또 진출해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항상 형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연지가 끝나면은 관심이 죽어요. 아. 여러 가구랑 같이 연지를 시작했던 게 비트, 니나자레, 흑객불금배, 짱! 그리고 용비불패 같이 시작했던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IP로 나와 있어가지고 라이브하게 돌아가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아, 그쵸. 열흘강호는 연재가 종료가 되기 전에 이 NFT 쪽으로 진출을 하면 좀 더 이 인기를 쭉 네. 이어갈 수가 있다. 한국의 네. 대표적인 IP가 전 네.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 전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고요. 그게 이제 오피시다라는 건데 홀더 혜택을 한번 이제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열흘강호 NFT를 왜 사야 되는지. 사실 여러 강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짧고 굵게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게임 쪽이에요. 게임 쪽에 굉장히 많은 인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파트너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 NFT가 여러 강호 P2E 게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하나의 회원권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강호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어떤 가장 최우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노드 같은 개념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흑풍 NFT가 있으면 이걸로 이제 P2E를 하는 건 기본이고 스테이킹을 해서 채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건가요? 로드맵 쪽으로는 그런 쪽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혜택을 좀 이렇게 간결하게 한번. 수많은 사실 NFT 프로젝트들이 IP화를 시키겠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도 하고 제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 경우는 이미 IP예요, 사실. 그쵸. 이미 IP이기 때문에 유명해져서 영화를 만들겠어요가 아니고 이미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이미 만들고 있나요? 열흘강호가? 네, 양우석 감독님이 지금 오, 양석 감독님이요. 그 변호인. 성광호 나왔죠. 네네네. 변호인. 송강호 배우가 나왔던 천만 영화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변호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내심 기대하는 게 송강호 야, 여러 번 나와주시면 어떨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약간 괴계 정도면은 맞을 것 같은데. 열흘강호의 네, 괴계나 네, 네. 도제 도제 정도. 괴계. 그 정도면은 아직 뭐 확정되지 않은 그냥 대표님 개인적인 바람인 거죠? 당연하죠. 아, 근데 양우석 감독님하고는 자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도 제안을 했어요. 홀더들이 갖고 있는 NFT들을 캐릭터화를 시켜가지고 영화에 조연같이 출연을 시켜주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출연료를 내드리겠다. 이 NFT가 있으면 이거를 영화에다가 어떻게 입히는 거예요? 캐릭터화 시켜서 이렇게 입힐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BLYC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그걸 썼어요. 단편 영화에 나오고 싶은 BLYC 홀더들한테 네. 모집을 받아서 분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출연료를 줬어요. 얼마 정도 줬나요? 그 당시 1,000만 원. 자기 NFT BAYC가 나온 건데 그쵸, 그쵸. 1,000만 원을 자기의 IP와 자기의 그 초상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열흘강호도 지금 그렇게 기획을 하고 계시다. 저희는 그런 쪽까지 나가는 거를 네. 여러 강호 확장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IP를 활용한 그런 이 혜택들을 홀더들한테 수익을 분배해준다라는 게 두 번째 혜택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게 또 간단하게 한번 좀. 웹3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쪽 이슈가 가장 많이 있고 홀더 혜택이라는 것도 사실 커뮤니티의 응집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분들에 대한 베네핏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거래 수수료라고 보통 얘기하는 수익에서의 2.5%를 트레저리 풀로다가 만들어서요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세력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세력 대 세력으로다가 어떤 단체들이 서로 뭐 경쟁을 하고 연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는 소스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게임씬에서건 아니면 내부적인 이벤트를 드리블 할 때도 내가 정파가 있고 상대방이 사파가 있을 때 서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파사파도 있으면은 내가 정파가 이기게 해서 사파 캐릭터로서 그런 어몽어스 그런 마피아 같은 캐릭터 역할을 한다던가 커뮤니티 자체가 되게 재미있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세력 기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흑풍의 이후에 정파사파라는 세력에 대한 미팅까지도 조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미니 게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장치들 좀 많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어리티에 따른 향후 게임 내 어떤 활동 영역이 달라지는 건지 어떤 게임의 어떤 혜택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런 걸 좀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흑풍의 이후에 다른 문파의 무사들도 좀 등장할 예정인지. 저희는 레어리티가 존재는 합니다. 일반 무사들이 있고 버서커라 그래가지고 분노한 형태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좀 탈의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캐릭터들이 있고 금과 은의 캐릭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물로 만들어진 그런 메탈릭 전사가 둘이 있고요.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린하고 레드의 전사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조금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일반이 가장 많고 골드, 실버가 가장 적고 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게임씬으로 넘어가서 사용이 될 때는 그 레어리티에 따른 어떤 능력치에 대한 보정이라던가 레어리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게임씬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다 더 좋은 장비를 받을 수 있다던가 뭐 네. 이런 식이 될 것 같고요. 흑풍이를 이번에 또 민팅을 하신 분들은 네. 경파사파를 미팅할 때 1대1로다가 에어드랍을 바로 드립니다. 그 추가로 되는 나머지 부분들이랑 해서 세력전의 싸움을 시작할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열혈강호를 보신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세외 세력이라던가 신지 세력 이런 세력들 기반으로다가 조금 더 많이 길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게임 IP로 들어왔을 때 뭐 가치 상승, NFT로서의 가치 상승 이런 걸 위해서는 코인이 발행된다고 했을 때 소각처도 또 이제 확실해야 될 텐데 소각처나 사용처, 가격 방어 전략 이런 게 좀 이렇게 있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토큰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발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발행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다양한 소모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사용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VIX라던가 MBX라던가 이런 거버넌스 토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 게임씬에서 실제로 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획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NFT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어떤 스테이킹이라던가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토큰들을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던가 네. 장비를 만든다던가 장비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게임들의 액션 씬에서 그 소각처가 네. 일단 생길 거고요. 밸런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아. 사실 토큰이 무제한으로 발행이 돼가지고 네.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사용처만큼 어느 정도 많이 돌아가게끔 이제 게임 기획 쪽에서 설계를 할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지 않고 그쵸.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명확하게 만드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계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민팅을 6월 2일 날로 잡아놓고 공지를 많이 보내놨는데요. 뒤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어떤 저희의 파트너십이라든지 협업을 하게 되는 약간 VC 아니면 대기업 이런 쪽이 협업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발표를 드리면서 민팅 날짜를 2주 정도 저희가 미뤄서 좀 더 탄탄한 파트너십과 게다가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가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디움이나 이런 통해서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FSN 이상석 대표님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게 왜 이렇게 비주얼하게 잘 안 보여요? 아, 그쵸. 네, 나도 여러 번 네. 팬인데 왜 이렇게 돼 있냐? 아, 그래서- 이상석 대표님도 네네. 열혈강호의 팬이시다. 네네.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네. FSN이랑 같이 좀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야, 그럼 이게 섬이야 프로젝트와 같이 가시는 건가요? 단순하게 그냥 유저의 파리권만 왔다 갔다 거리는 네. 거 아니고 같이 세계관도 엮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대한 시간을 좀 같이 협의를 하고 여러 군데서 저희 쪽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2주 정도 미뤄서 말씀하셨던 가격 방어 뭐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사실.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탄탄한 프로젝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2주만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잘 만들어서 기대를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파트너십 같은 네. 것도 좀 정비를 하시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네, 2주를 좀 연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민팅일이 저희가 6월 2일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언제로 밀리는 거예요? 6월 그러면? 16일이어서 정확히 2주가 밀리는 거네요. 네. 6월 16일 날 네. 민팅이 진행이 된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룹허그는 어떻게 이게 지금 알게 되신 건지 어떤 관계로 파트너를 끌어오신 건지. 그룹허그 쪽에는 저희 쪽에 이제 코파운더시기도 한 허진호 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최초의 인터넷 회사인 아이네트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인터넷 협회 회장도 하셨던 분인데 제일 유명한 거는 사실 리니지를 처음 이 회사에서 만들었었어요. 아이네트에서 송재훈 대표님이 팀을 짜가지고 만들었던 온라인 게임이 리니지였고 그걸 이제 김택진 대표님이 이제 찾아와서 그거를 NC에서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당시 IMF 때였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매각을 해서 NC가 사가져가지고 그게 네. 지금의 리니지가 된 거죠.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게임 쪽이나 아니면 인터넷 쪽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은 VC로 활동을 하시면서 전 세계를 많이 움직이셨고 그분이 이제 그룹허그 쪽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룹허그 쪽이랑 같이 일하는 거는 저희가 1호기도 하고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느끼기만 해서 저희 그쪽에서도 커뮤니티를 계속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어떤 또 다른 파트너라든가 저희가 연기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 NFT 쪽에 이제 전략적 투자 상대로 저희가 네오이즈 흑풍계 쪽 NFT에 관련된 전략적 투자로 저희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넷마블 큐브. 넷마블 네네. 큐브에서도 그쪽에서는 NFT 마켓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골든브루스 같은 경우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쪽하고도 저희가 필수 맞춰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네오이즈도 마찬가지고 넷마블도 그렇고 내일 모레 미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좀 일정을 좀 미뤄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민팅 시간이 오전 11시인 거잖아요. 보통 네네. 다들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 시간으로 잡으신 이유가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뭐 한국에만 완벽하게 집중을 해서 한국에서만 민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저녁 시간대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텐데 그룹허그라던가 좀 북미 쪽 커뮤니티랑 전 세계적으로다가 보는 시간대를 찾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시간대였고 대부분은 집에서 PC나 이런 것들로다가 민팅을 하시는데 모바일로도 좀 민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민팅 페이지 자체를 모바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가면서 화장실 갔나 하고 회사에서 좀 그리고 또 이더리움 특성상 이 시간에 몰리더라도 트랜잭션 안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려면은 모바일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모바일이랑 PC를 전부 다 지원을 해서 민팅을 하시는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좀 저런 것들을 하고 시간대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로 잡다 보니까 앞뒤 시간이 잡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잡아서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까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줄여놨다라는 거. 네네네.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가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가스피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ERC71이 아니라 71A를 써요. 아주키나 이런 쪽에서 썼던 네. 묶음으로 진행하는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피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접속을 하시건 PC로 접속하시건 아마 저희가 좀 메리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열혈 강호 토큰이 그럼 결국 나오는 거잖아요. 열혈 강호가 이더 기반이니까 이 토큰도 이더 기반으로 나오는 인스타에 거죠. 올라갈 당연히? 예정인지.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다가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네. 토큰 이코노미가 돌아갈 때는 예를 들어서 폴리곤이라던가 BAYC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더가 아닌 다른 체인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좀 수수료가 적은 그래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대신에 ERC71 기반의 저희 NFT가 호환이 가능하게끔 제공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걱정도 많이 또 낮춰주실 거다라는 거. 네네네. 열혈 강호를 읽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한국인들 또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있는지 이런 걸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네요. 양호작 감독님께서도 해외 쪽에 있는 OTT 서비스랑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다 얘기할 때는 엑스맨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양의 엑스맨 같은 거다. 옛날에 나왔던 어떤 중공무역을 이야기하면은 몰다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슈퍼내추럴한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율러 오브 더 랜드라는 걸 기반으로 ROTL이라는 브랜드를 사실 네. 만들어서 동양의 초인들을 소개한다라는 개념으로 근데 뭐 이미 외국에서도 이미 유명하다라는 네, 네. 거잖아요. 사실 외국에서 유명한 거는 브레이커가 더 유명해요, 사실. 브레이크도 유명해요? 브레이커가 더 유명해요, 사실은. 그리고 박진환 작가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림을 같이 그리시는 건가요? 양재현 작가님도 그리시고. 아니요. 저희가 NFT 씬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강호 NFT를 그려주신 분은 네. 박진환 작가님이세요. 네. 왜냐면은 양재현 작가님이 네. 그리실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네. 양재현 작가님, 정국진 작가님, 네. 박진환 작가님 세 분이 네, 인터뷰를 네, 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가님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박진환 작가님이 합류하시게 된 계기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박진환 작가님이랑 워낙에 많이 오래 아르셨고 네. 친하신 분이고 또 열혈 강호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워낙 높으시니까 네. 정국진 작가님과도 오래 하셔서 네. 그래서 저희 NFT의 요번 흑풍의 버전은 네. 박진환 작가님이 드로잉을 다 해주신 거고요. 직접 들어오긴 다 쉬운 거예요. 열혈 강호의 그 게임이 어떤 방식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결국 뭐 PVP냐, PVE냐, 아니면 뭐 롤플레잉이냐, 방치형이냐,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게임인지 저는 결국 그 궁금하거든요. 요 IP로 하나의 게임만 서비스를 한다던가 직접 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다가 이제 내부에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손놀이와 하고 있는 네. 그 프로젝트가 있고 그게 가장 빨리 나올 거 문파 뭐 이런 거를 조만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차주 정도나 해서 발표하게 되는 외부와의 그런 게임들이 있고 또 추가적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르 자체는 되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최초로다가 보여지는 NFT 베이스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임 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좀 단순한 룰이지만 어떤 여러 강호의 세계관이나 세력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세력들끼리 되게 이렇게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그 방식은 방치형 게임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카드 배틀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개발 단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또 진행이 되면서 또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 중간 단계에서도 계속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파사파를 발행한 그 세력에 갖춰진 이후인 한 8월 정도쯤으로다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NFT 홀더들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서 에어드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7월쯤이면 이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일단 하나의 게임만 나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다양한 네. 게임을 할 거고 이 NFT는 네. 그 다양한 게임들의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민팅이 이제 완판이 안 될 경우 그때 만약 이게 그럼 소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추후에 이걸 남겨놓고 이렇게 다시 재민팅 하실 계획인지 뭐 물론 민팅이 완판이 되는 게 제일 최고 베스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새 자랑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쵸. 만약에 완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소각인지 아니면 이제 추후 재민팅인지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전략들이 전제로다가 얘기를 내고 있는 거라서 이게 되게 애매한데 무조건 솔드아웃이 나오는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왜냐면은 지금 장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파트너들의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잖아요. 지금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플로프레스 아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 네네네. 자체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드아웃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자, 이거 자꾸 이게 말씀을 이제 해주실 듯 아니실 듯 하면서 제가 이거 진작하는 걸 제가 한번 얘기해보면 요새 기업들한테 사전 판매 미리 물량 이렇게 떼드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살짝 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뭐 답변 안 하면 되고 뭐 그냥 네네네.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완판은 무조건 될 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붙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아,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이런 무협 IP가 네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쵸. 아, 이런 진짜 NFT에선 진짜 이게 최초네요, 그러면. 네네. 판타지 세계관에서는 뭐 로드 오브 링즈나 뭐 이런 것들이 해석을 해서 판타지가 된 것처럼 네. 사실 동양의 판타지라는 거는 중국의 무협이 아니라 K무림이라던가 그런 어떤 세계관들을 사실 IP로서 확장을 시키고 우리도 이런 세계관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거야 라는 거를 게임씬에서도 먼저 보여주고 저희가 이런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웹툰이나 웹소설, 영화까지도 조금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혈광 홀더들에게 굿즈나 어떤 실물 제품 이런 거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양재현 작가님 동생분이 감지라고 해가지고 에너스킨이나 이런 기능성 옷 같은 거나 아니면 캐릭터 상품 같은 걸 하세요. 야, 가족 사업이네요. 다 양재현 작가님의 네, 동생분께서 네, 이 굿즈 사업하시고. 네.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하시는 거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퀄리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프린트 나오는 것도 네.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고해상도의 그 프린팅을 하세요. 되게 작품성 있게 하세요. 장인 정신으로. 목요일날 제가 미팅하기로 했거든요. 가가지고. 실물 제품 굿즈로서 이제 만들어드리기 네, 위해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생각하고 네네네. 있는 거는요. 홀더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거의 등록을 하면은 그걸로 누군가가 만약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구매를 하면은 라이센스피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실물 굿즈 상품과 이것과 연동되는 그 홀더들에 대한 수익 배분 이런 문제를 또 고민하고 계신다는 네네, 거네요.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또 코인버피 채널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열혈강호 NFT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 코인버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짜 옛날부터 형들이 아마추어 만화 할 때부터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야. 그리고 인생을 바쳤던 프로젝트라서 저는 정말 여기서 이 열혈강호라는 IP를 더 같이 키우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임씬에서 이거를 같이 합해서 의미 있는 NFT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NFT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사랑받는 NFT 네.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뭐 NFT, 뭐 윈터이즈 커밍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사실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NFT 씬과 게임 씬이 만났을 때의 시너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투자자로서 보건 플레이어로서 보건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까도 뭐 토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조금 더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진짜 웹3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임이 되게 열심히 저는 내부에서 전략을 잡아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너무 인터뷰 잘해주시고 네, 네.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잘해주셔서 더 바쁘실 텐데. 저희 첫 번째 출연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이 봐주시고 또 한번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버피. 네, 코인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희 도미아스 게임즈의 전명진 예, 전승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